가봅시다. 뒤에 문좀 여기에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장에 극한이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2장에 연속이 있고요.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분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야. 오케이? 쭉 나가다가 몇 장 보시느냐 하면 9장이 있어요. 볼 필요 없어. 9장부터가 적분이야.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남아있는 거 끝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크게 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세 파트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파트인데, 얘는 딱 이거거든. 수학 1 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잘하게 격파하는 단원들이 이제 그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격파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얘기야. 수열 있고 지수로고 있고 삼각함수 하나씩 그냥 격파해 나가면 돼. 왜? 그리고 서로 연계성이 없어. 지수 몰라도 삼각함수 할 수 있고 삼각함수 몰라도 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원은 수학 2는 1단원 2단원이 안 되면 뒤에 있는 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한번 해보면 알 거야. 뭔가 알 것 같은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듯. 바꿔서 얘기하면 1단원, 2단원에 정말 집중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감각을 찾았다. 그러면 뒤에 모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처음 부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극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그젬플도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은 쌤이 웬만하면 풀어줄 거란 말이야.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숙제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반영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오늘은 가볍게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극한부터 먼저 해봅시다. 극한입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고요. 자, 극한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얘가 값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느냐면 상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상태. 와닿지가 않는데요, 쌤.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 값이라고 얘기하면 봐봐. y는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y는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하죠. x축이고 y축이고. 오케이? 그렇지? 이상한 소리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y는 1이 됩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이 극한은 뭐냐? x 값이 주체가 아니야. y 값이 주체가 되는 거야. y 값이 누가 되느냐? 그럼 봐. 자, 극한은 다시 뭐라고? y 값이야. 자, 그러면 얘는 y 값들이 전부 다 얼마죠? 1 전부 다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1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값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상태가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화를 할 때 뭐를 배우느냐. 자, y는 수학화 또는 공통수학이 아니면 1학년 수학을 고1 수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란 말이야. x분의 1이야.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 x분의 1이 있어. 자,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을 때에,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얘가 y 값들이 계속 어디에 다가가니? 계속 어디에 다가간다? y 값이 0에 가까운 값이지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0으로 가는 상태를 0이라고 적으면 좀 그렇잖아.
맞지? 0으로 가는 상태를 0이라고 적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제일 끝에 0보다 어떻게 되니? 0보다는 y 값이 살짝 어떻게 돼? 크죠? 살짝 크니까 뒤에다가 예전에는 금방이란 표현 또 이상한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씁니다. 살짝 크다. 0보다 살짝 큰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0 플러스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 값과 상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미리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값이야. 값은 우리들 뭐 할 수 있는데 4층 연산을 할 수가 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상태는 우리가 뭐 했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 상태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한 뚜렷한 제시 방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시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셔야 되지. 자기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주요 목표가 뭐냐? 이 상태가 있을 텐데 이 상태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두 가지야. 값으로 가느냐, 상태로 가느냐. 자, 값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 새로운 상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극한이야. 자, 극한인데 결국 이 극한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함수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함수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고 함수는 크게 두 가지 값이잖아. 정의역의 원소 x 값이 있을 거고 그때 함수 이 x 값에 대응하는 y 값도 있을 건데 결국 주체가 되는 부분은 둘 다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x 값이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x 값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얘는 방향이고 얘는 방향 x 값이 이 방향으로 갈 때 y 값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착하느냐? 도착하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결부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자 가봅시다. 자 x가 갑니다. x가 어디에 값에 한없이 커진다. 인피니트라고 표현합니다. 한없이 커진다. 굉장히 커진다.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야. x가 한없이 커진다. 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쭉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x가 한없이 커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겠어요? 그러면 커지는 게 있으니까 작아지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이야. 근데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면서 작아지는 값은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가 한없이 작아지는데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으로써 이제 작아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읽어요. 얘를 무한대 또는 인피니트 이렇게 읽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x가 어디로 간다? x가 자 실수는 연속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모두 이렇게 A로 가는 방향까지 크게 몇 가지 방향이 있다.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A로 가는 거야. 세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 가지 방향으로 각각 갈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해당하는 y는 누가 된다?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 그렇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네. 맞죠?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림에서. 그래서 0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자 따로따로 적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적는 방식이 뭐다? LIM이라고 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꺼번에 적는 거예요. y 값이 어디로 가더라? 0 플러스로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어디로 갈 수도 있느냐 하면 x가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 값은 가는데 자 y 값 자체가 어떻게 가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y 값이 항상 작아지는데 0에 가까워지긴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0보다 어떻게 된다? 조금 작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0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 값은 누가 된다? 0 얼마?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0 마이너스 살짝 작은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가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0으로 가는 거야. 자 x가 0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나?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특정한 실수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수직선 x축이라는 수직선 위에 a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있는데 x가 a로 간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x는 절대로 누가 되지 않는다? a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A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약속이야. 오케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굉장해요. 그게 뭐냐? X가 A가 되지 않으니까 X 빼기 A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겠죠.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제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뭘 시사하느냐? 이거를 시사하겠죠. X 빼기 A로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우리가 미분 가가지고 X 빼기 A로 그냥 계속 나눌 거야. 왜? 뭐가 보장돼 있으니까 X가 A가 아니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나눌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자 어떤 부분이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됐지? 한없이 가까워지면 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절대 A가 되지 않아. 약간 슬프지 않나?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있어.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될 수는 없대. 그런 느낌 안 드나? 느낌이 없나? 내가 좀 이상한 건가? 극한 생각해봐봐. A 여기 있어. 여긴 X가 A는 될 수 없어. 한없이 붙어는 있는데. 맞지? 그래. 그냥 단지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얘가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을 얘라고 부릅니다. A의 우근방이라고 불러요. 우근방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x 이꼴 a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얘는 우근방이니까 이쪽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좌근방이라고 부르겠죠. 자 좌근방 우근방이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야. a로 가까이 갈 수 a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은 값은 될 수 없지만 우측과 좌측을 나눠 가지고 뭔가 하나의 좌우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게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고민이 되는 거거든. 이거 막 꾸겨 넣어 가지고 답을 낼까?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문제에서 아니면 내가 배운 내용대로 적용해보고 문제를 풀까? 그게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후자의 시작점이 여기야. 우근방과 좌근방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0으로 살짝 가는 거야. 0으로 살짝 가는데 그럼 봐. 이 방향이 두 가지네.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맞죠? 그래서 y가 이 그림을 봤었을 때 0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0보다 살짝 큰 값이니까 어디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는 한없이 커지네. 1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고 1경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고 계속 얘는 증가하는 하나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 x가 어디로 가게 되면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y값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y값 자체가 자 0 마이너스로 간다고 칩시다. 0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이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한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죠. 한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y값이 절대값이 커지는 건 맞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인피니트라고 해서 여기 상태, 여기 상태, 상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둘 다 이렇게 가는 상태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봐. LIM 처음이니까 LIM이라고 적을게. LIM. 근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적을 거냐면 그냥 L 하나만 적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더라? 인피니트로 가더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y는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더라 라는 얘긴데, 자, 그럼 한번 보자. 뭐를 살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는 특정한 뭐다? 하나의 실수 값으로 가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의 실수,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수렴한다는 뜻은 의견이 수렴하는 거야. 자, 쌤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투표를 따겠어. 수렴하겠어, 안 하겠어? 의견이 수렴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쭉 그게 많으면 수렴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스타일 아닌데, 아니다 이렇게 갈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야?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수렴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다? 발산이라는 얘기야. 자, 발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렴이 아닌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수렴 이외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렴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거나 그 값이 될 때야. 됐어? 됐지? 수렴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값 또는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누가 여기서 하나의 값이 되거나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야. 가까워질 때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간다, 가까이 간다, 값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값이야? 주체가 되는 값은 y 값이야. x 값 가지고 또 나중에 이상하게 뒤통수 치면 안 돼. x 값은 아니에요. x 값은 뭔데? 방향만 정해줄 뿐이야. 방향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 값은 방향만 정해줄 뿐이야. 근데 그거 알잖아. 그거 모르나? 슬램덩크 알잖아. 슬램덩크 거기 보면 강백호가 이렇게 막 내역을 하는데 감독이 졸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강백호가 물어보는 거야. 딱 이렇게 이제 내역이 아니구나. 3점 슛이구나. 3점 슛 딱 쏠 때, 3점 딱 쏠 때 왼손이 있잖아. 왼손은 어떻게 되는데? 탁 거들 뿐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왼손은 거들 뿐이야. 그 얘기는 x는 방향만 정해줄 뿐, 얘가 더 이상 뭔가 대단한 식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x 값은 그냥 방향만 정해줄 뿐이야. 얘는 방향만 정해줄 뿐, 결국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y 값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 첫 번째 봅시다. 얘랑 얘는 뭐가 될까요? y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수렴이 되겠지. 수렴입니다. 수렴이 되겠고, 얘는 수렴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뭐가 될까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나? 무한대로, 하나의 무한대로 가는데 아니죠. 무한대는 뭔데? 1억이 있어. 1억 더하기 1? 1억 더하기 2?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랑은 뭐냐? 수렴이 아닌 상황이고 하나의 실수로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랑은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거 y 값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gx라고 둡시다. 자, 얘는 리미트 x가 어디?
뭐 특정한 a 값으로 간다고 치자. a 값으로 가까이 갈 때 a 값으로 갈 때 gx 이렇게도 쓰거든요. 얘도 하나의 y 값이니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1이죠. 1이네. 그러면 얘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차이를 알아야 돼. 얘랑 얘랑 본질적인 차이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지 값이 아니에요. 반면에 얘는 뭐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것도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구분하면서 아, 얘는 상태구나, 수렴하는데 상태네, 수렴하는데 값이네, 그런 것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값과 값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극한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X값은 방향만 거둘 뿐인데 크게 세 가지 값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거야.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실수값으로 보내주는 세 가지 방향의 대해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한 가지 값으로 가도록 하면 수렴이고 아니면 전부 다 발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거야. 자, x equal a가 있어요. 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빵꾸가 뚫려 있어요. 쭉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a가 있는데 이 값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 하면 a,3이라고 둘 거고, 얘를 a,2라고 할게. 요 부분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있고 x equal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x equal c가 있어요. x equal c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쭉 가가지고 여기서는 빵꾸가 뚫려 있고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한쪽에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씩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거야. 자, 마지막 경우 봅시다. 마지막 경우가 뭐냐? x equal d가 있어요. x equal d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다고 칠게. 여기가 d, 뭐 5라고 둡시다. d, 5라고 둡시다. 자, 가볼게요. 각각의 함수값을 적어놓을게요. b, 3이 되고 여기가 b, 1이 된다고 하죠. 여기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c, 3이 되는 거고, c, 빵이라고 합시다. 자, 이쪽 부분은 d가 5라고 보고요. d, 5라고 잡죠. 오케이?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이제 딱 요 시간 이후에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시간의 목표는 이거야. 그래프를 보고 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1초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아, 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시면 얘는 극한이 제대로 인지된 상황이 아니야. 왜? 그림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는데, 그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식으로 다 바꿔줄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식으로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다 바꿀 거란 말이야. 그림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극한을 인지하는 거는 쉽게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x가 b로 가까이 가는 거야. 자, 근데 x가 b로 가까이 가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것 봐라. 얘는 b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b로 가까이 갈 때에 좌측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우측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전혀 다르네. 자, 얘를 이제 우리 엇이라고 합시다. 엿 아니고요. 갈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깔려 있는 상황이야.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찢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끼리 얘기지. 또 어디 가가지고 하지 마. 알겠지? 그냥 우리끼리 엇갈려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가 b로 가까이 가는데 b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갈 때도 있을 거고, 자, x가 어디로? b로 가까이 가는데 b보다 살짝 큰 값으로 가까이 갈 때도 있을 거고, 자, y 값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살짝 작은 값으로 갈 때에는 봅시다. 1이죠. 오케이? 1이죠. 1이에요. 자, 여기서 1이야 아니면 1에 가까워지는 상태야.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태야. 왜? 1보다 원래는 어떻게 됐는데 살짝 작은 부분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보다 살짝 작은, 이게 y = 1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있으니까 살짝 작은 곳에서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1-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y가 있어요. y가 이렇게 가는데 b 플러스로 가는 거야. b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자, b 플러스 갑시다. b보다 살짝 크네? 살짝 크니까 여기가 3이죠. 3보다 어떻게 되는데? 작겠지. 살짝 작은 거 뭐예요? 3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이해가 됐어? 자,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쌤, 얘도 하나의 실수값, 얘도 하나의 실수값. 비록 y 값이 다르지만 특징이 어떤 특징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한적으로 수렴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명칭이 네이밍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b보다 살짝 오른쪽 값이잖아.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측에서 만들어지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좌극한이라고 부르겠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을 살펴봤었을 때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는 하나 같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퉁쳐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발산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얘는 x가 어디로? c 플러스로 갈 때랑 x가 c 마이너스로 갈 때가 있을 텐데, 자, c 이런 형태로 c 마이너스로 갈 때는, 자, 여기서 볼게. y가 가까워지네. 어디로? 그냥 일단은 y 값이 0에 가까워지네. 0 적으세요. 0 적고 0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돼. 0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 0을 기준으로 살짝 작은 값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0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주변에 무조건 얘는 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C 플러스가 되는 거야. C 플러스가 봅시다. C 플러스네. 봐, 어떻게 가는데? 이게 뭐가 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에 한없이 다가가는 곡선, 얘를 뭐라고?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점근선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C 플러스가 되면 얘는 뭐예요?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y 값 자체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에서 이미 발산이니까 얘는 발산이 되는데, 이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자, 좌측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니까 좌극한입니다. 물론 하나가 발산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한다? 얘도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알았나요? 여기까지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봅시다. 얘부터 볼게요. 자, 특이합니다. 특이한 거고, 여기서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 보자고. 자, 리미트 이번에는 이렇게 좀 바꿀게. x가 a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원래는 따로따로 적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는 쉽지만 불편하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면 한꺼번에 조합해서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얘를 y 값이라고 합시다.
자, 얘도 y 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면 a보다 살짝 큰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값은 a라는 값이 될 때니까 a보다 살짝 크다라는 얘기는 이쪽 부분을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 2네? 오케이? 2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2보다는 어떻게 된다? 살짝 크다라는 얘기야. 뭐냐? 되셨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y 값이 있을 텐데 이 y 값이네. y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니까 2보다 살짝 작겠죠. 그래서 2보다 살짝 작다 이 얘기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일 때도 서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같은 상황이잖아. 자, 쌤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는 미세할 뿐이잖아. 정말 미세하잖아. 2를 기준으로 살짝 작은 값, 살짝 큰 값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차이 나는데요.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 얘기야. 이때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때 2가 극한이 되는 거야. 자, 특징을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A로 가까이 갈 때의 좌극한이랑 A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 어떻게 되니? 존재하면서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수렴하는 거야. 빵꾸가 뚫려도 수렴하는 거네. 오케이? 잘했나요? 자, 저렇게 빵꾸만 뚫리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수렴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얘기고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x = d 근방에서 좌근방과 우근방에서 함수값마저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봐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극한이 생각보다 따질 게 많구나. 좌극한 따져야 되고 우극한 따져야 되고 존재하느냐 따져야 되고 그게 같으냐 따져야 되니까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우리 매번 문제를 풀 때 좌극한 따지고 우극한 따지고 서로 존재하느냐 따지고 같은지 따지고 할 게 많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많이 발생할까 발생 안 할까? 정말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을 해봐. 1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있지, 3차 함수 있지, 1차, 2차, 3차, 3차 다항함수 형태들 있죠. 걔네들은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정말 특수한 상황일 뿐이야. 특수한 상황일 뿐인데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다 쓰고 나서 문제 풀려고 하면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2단원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결이 쭉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때는 뭐냐?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리미트 x가 어디로? d로 가까이 갈 때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합시다. fx에 대한 극한값은 뭐랑? 함수값이랑 그냥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fd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가벼워졌다는 얘기야. 가벼워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정말 불편해. 근데 얘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져주긴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가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더하기 1이 딱 있어요. 자, 이걸 딱 보잖아.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 머릿속에서 얘는 무리함수네.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 끊겨져 있어요? 안 끊겨져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만 확인해 보면 돼? 어디로 확인해 보야 돼? 얘가 도대체 어디에서 정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럴 때만 정의가 되는 거고 이 3은 정의가 되는 공간 안에 들어있고 따라서 얘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3만 대입하면 돼. 루트 4. 그래서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때의 극한을 묻는다라고 친다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4가 되는 뭔 소리야? 3,2가 되는 거니까 바로 2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잘 알지? 다항함수야. 그리고 절대값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일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끊겨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 어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x = d 근방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함수값이랑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얘는 어디 갈까요? 그래프 막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네. 대입하면 된다고. 얼마예요? 그냥 3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x 플러스 1분의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쌤 x =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이쪽에 점근선이 x =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여기에 y = 0이 있을 텐데 자 단지 물어보는 게 어딘데 2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줄 필요 없이 그냥 2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 1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x가 어디로 가느냐면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칩시다. 이때는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은 끊겨 있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이라면 얘는 뭐 해줘야 돼? 다시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주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0분의 3 이렇게 적지 마. 그건 아니야. 이때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극한 우극한 따지면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됐지? 알 수가 있을 거고 다 끝났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연습만 좀 하시면 충분히 이제 극한에 대한 그림을 이용해서 뭔가 극한을 판단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단 이해가 안 되는데 꾸역꾸역 문제만 푼다라고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으로 조금 보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게. 자, 기본 문제 1-1이 있어요. 기본 문제 1-1번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문제가 쭉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 이제 보셔야 되고 요거 하고 쉴 거야. 요거 하고 쉴 거니까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 잊지 말고 이해만 되면 돼. 얘가 지금 1이 있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빵꾸가 뚫려있네. 이렇게 쭉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 함수값 있고 그 다음 여기 1,1이 있어요. 1,1이 여기 있어요. 얘가 1이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가 지금 2가 되고 얘가 지금 2가 된다는 얘기라고.
자, 여기가 함수 f가 되는데 어느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야. 자, 이것도 챙겨 가셔야 되겠죠. 이것도 소소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 얘는 뭘 뜻하는데? 원점 대칭을 뜻하는 거잖아. 오케이? 원점 대칭을 뜻하는 겁니다. 아,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원점 대칭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용하면 나머지 이쪽에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좌측의 그림도 자동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있는 것도 뒤집어서 올 거니까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야. 빵꾸 뚫려 있을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지. 잘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봐봐. f의 x고 리미트 x가 어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보시고 이걸 여러 가지를 조금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요 기호를 이렇게 바꿀 거거든. f 리미트 붙이는 것조차도 문제가 극한을 구하는 게 많으면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1 이건 함수값이고 뒤에다가 플러스 딱 붙여주면 우리끼리 약속이야. 그리고 생각보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전에서.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야. 여기 아니잖아. 어디 봐야 되는데 살짝 오른쪽 봐야 되겠지. 어느 부분에? 여기 봐야 되겠지. 얼마예요? 1이에요. 오케이? 됐어?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이거 필요가 없잖아. 얘가 f의 2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건데 쌤 2가 실제로 2가 아니라 2보다 살짝 작잖아요. 얘도 1이 아니라 1보다 살짝 어떻게 되는데? 작을 수밖에 없겠죠. 1보다 살짝 작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결론을 낼 때는 얘를 뭐 할 수도 있느냐면 얘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 녀석도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극한이 얼마냐고 물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각각 극한이 1하고 2가 등장하더라.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좀 쉬었다가